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젠지니언입니다. 자, 오늘은 학력에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본은 약간 아직까지도 이력서에 학력을 적어서 넣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대졸인지 아니면 전문 대졸인지 아니면 또 학교는 어느 학교를 나오고 또 어떤 전공을 했었는지 그런 걸 다 적어요. 한국은 요즘 무슨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그런 거 없애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사실 아직까지 그런 기업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몇 년간은 약간 이런 현상이 계속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학력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 뭐 대졸이지만 약간 뭐 약간 좀 지잡대 출신, 아니면 또 전문대학이나 아니면 또 뭐 고졸이나 뭐 대졸이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학력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일본 취업에만 국한된 것이고 한국 취업이랑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 바라고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토익 준비입니다. 근데 요거는 저는 정말 일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토익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거는 학력 자신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신 없으신 분들은 정말 무조건 토익을 준비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할 줄 아느냐, 할 줄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영어까지 할 줄 아신다면 학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특히 일본에는 이 해외로 진출하는 글로벌한 그런 기업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할 줄 아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돼요. 간단하게 비교를 하자면은 일본어만 하는 뭐 예를 들면 마치급 대학 출신의 일본인과 영어랑 일본어 둘 다 할 줄 아는 조금 살짝 떨어지는 대학의 출신의 외국인 두 명이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은 그 회사가 이제 글로벌 해외 진출을 지향하는 회사라면은 저는 외국인을 뽑을 것 같아요. 뭐 국내 영업을 시킬 거 아니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해서 뭐 영어 회화가 가능하다고는 이제 말할 수 없잖아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일본 기업의 영어가 되는 기준의 판단은 토익 점수예요. 자, 그럼 뭐 토익 말고 다른 시험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에깽이라고 영어 검정 시험이 있는데 그냥 토익 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토익이 약간 글로벌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이 되고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외국계 회사를 들어갈 때도 토익이 통용이 되고 뭐 IELTS는 있는데 IELTS는 일본 기업에는 잘 통용되지 않아요. 뭐 유럽 기업 가신다면 그쪽에 통용될 수 있지만은 어, 자, 그럼 뭐 점수는 어느 정도 맞는 게 좋을까요? 점수는 저는 학력이 조금 안 되신다면 영어는 자신 있게 한 토익 800점 이상은 맞아서 제출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800점도 조금 힘들다 하시면은 한 700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700점 정도를 넘으면 일본에서는 영어 좀 하네? 이런 소리 듣고 800점 넘으면 오 약간 이런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나 토익 점수 이렇게 넘는데 사실 영어는 회화는 하나 못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실 일본 기업에 들어가도 진짜 영어로 회화를 이렇게 막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 저는 그게 싫어서 일본 기업을 나온 거거든요. 전 영어 회화를 하고 싶어서 하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저는 전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정말 글로벌한 기업이 들어가서 나 해외 안건을 맡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렇게 막 회화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할 가능성은 거의 적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로는 이거는 조금 이제 약간 무식한 방법일 수 있는데 옷 만들기. 옷 만들기. 이거는 남자분도 되고 여자분들도 돼요. 여자분들도 되고 특히 이제 문과이시면서 영업직 이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일 베스트는 부가츠 부활동을 하면서 또 타이크카이게 체육회계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만은 뭐 사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아직 학생분들도 고등학생들도 계시지만은 이제 이미 대학교 들어가서 이미 취업 준비를 들어가시는 분들 예를 들면 대학교 3학년, 4학년 돼서 이미 이제 부활동 하기엔 나 너무 늦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뭐 헬스장을 어딜 등록을 하던 아니면 그냥 집에서 뭐 홈트레이닝을 하던 해서 몸을 좀 이렇게 만드세요. 몸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면접 때 혹은 이제 세츠메이카이 설명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러면은 수트 그냥 몸에 딱 붙게 맞춰주시고 평소에 그냥 꾸준히 운동한다고 하세요. 뭐
평소에 한두 시간씩, 약간 좀 과장해서 얘기돼요. 평소에 한두 시간씩 매일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종일을 하거나 해서 체력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내 몸이 이렇게 받쳐주면은 약간 신빙성이 있죠. 영업직은 그 상대방 이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 외모를 상당히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머리는 사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외모가 딱 돼 있으면은 너 괜찮네 하고 뽑아요. 그래서 왜 야구 옛날에 그 뭐냐 정말 내는 야구만 했다, 야구만 해서 부카스 야구부로 해서 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진짜 막 대기업 영업직 가고 뭐 아니면 뭐 럭비 선수 이런 애들이 영업직 그런 대기업 딱 붙고, 그런 이유가 가타이 이 남자들은 특히 이제 이 떡대 이런 걸 딱 보기 때문에 외모를 상당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단정한 차림에 약간 좀 믿음직한 이렇게 떡대가 있으면은 서류상에서 조금 부족해도 얘는 좀 믿을만하네, 듬직하네 이러면서 뽑아주는 게 영업직이에요. 그래서 뭐 앞서 또 이제 토익 점수도 같이 맞춰주시면은 금상첨화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틈새 시장 공략. 이거는 마지막에 이것도 저것도 나 토익도 안 되고 아니면은 좀 몸도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린 틈새 시장 공략법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유효 구인 배율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효 구인 바이리스. 이 유효 구인 배율은 이 구직자가 지원하는 수에 비해서 구인하는 기업의 수로 나눈 게 유효 구인 배율이에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유효 구인 배율이 2인 직업이 있어요. 2인 직업이 있는데 그 2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지원하는 사람은 한 명인데 뽑는 자리가 두 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죠? 그 사람 그냥 서류만 넣으면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본에는 이런 유효 구인 배율이 높은 업종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약간 이제 꺼리는 업종들이 좀 있고, 또 꺼리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그냥 인구 감소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유효 구인 배율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본 전체 평균은 코로나 전에는 1.4, 1.5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한 1.1 정도까지 내려왔다 그래요. 그래서 뭐 거의 뭐 1대1 수준에, 그래도 1대1이죠. 근데 이거 평균이니까 어디까지나 유효균비율이 뭐 0. 몇 대도 있고, 뭐 진짜 높은 데는 막 10 몇 대, 10 몇 대. 그러니까 일자리는 10 몇 개가 있는데 지원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거야. 이런데 그냥 서류 넣으면 그냥 붙죠. 그러니까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 한창 이제 코로나 한창 전에는 서비스업이 정말 사람이 못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왔을 때만 해도, 제가 일본 처음 왔을 때 2010년인데 그때는 이 편의점 알바 구하기도 엄청 힘들었어요. 면접도 보고 막 너 일본어 막 일본어 능력 시험 막 JLPT 나 몇 점 맞았다 이것도 제출을 해야 되고, 면접도 보고 너 경어, 케고 쓸 수 있냐? 경어 그 뭐예요? 존댓말이죠? 존댓말 쓸 수 있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엄청 많은데 지금은 이 뭐 외국인 편의점 가면은 그냥 외국인들이 그냥 알바하고 뭐 너무 자연스러워, 도심에서는. 그래서 정말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줄어든 건 있어요. 근데 이 서비스 업계 분야에 예를 들면은 뭐 정사원으로 취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설업종. 건설업종은 제가 건설업계에 있는데 정확히 완전히 건설업계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건설업종이 있어서 제가 잘 아는데, 이 일본이 이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건설업이 정말 호황이에요. 굉장히 호황이라서. 근데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일할 일손이 부족한 게 건설업이에요. 이게 뭐 현장 노가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시공관리직이라는 게 있어요. 시공관리는 뭐냐면은 현장에서 내가 직접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설계 도면을 보면서 이 설계 도면대로 이 건물이 제대로 잘 지어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시공관리직이에요. 근데 정말 이거는 원래는 굉장히 기술직이죠. 기술직이라서 도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뭐 약간 좀 이제 그런 이과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이 시공관리직 그냥 지원하는 사람은 거의 붙어요. 거의 붙는 게 현실이고, 뭐 학력 다 필요 없어. 그냥 뭐 고졸도 붙을 수 있고 정말
그런 정도로 일손이 부족한 게 이 시공관리직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 시공관리직 그러면은 연봉이 어떻게 되냐? 연봉도 높아요. 이 현장에서 일하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현장에서 일하다는 거 그런 게 있다 보니까는 일단 잔업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제 출장이잖아요. 출장 수당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뭐 1년 차인데 연봉 800만 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좋은 회사 좀 들어가면은 건설 회사 들어가면은 그리고 보너스도 굉장히 호황이라서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건설 이쪽 시공 관리 쪽 이쪽은 저는 되게 괜찮다고 봐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IT 파견업이에요. IT 파견업은 저는 이건 참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정말 할 게 없을 때 마지막 보루를 생각하셔도 되는데 일본에서 이게 뭐 프로그래밍 스쿨 그냥 3개월 누구나 그냥 3개월 이렇게 다니고 그냥 프로그래밍 조금 그냥 대충 기본적인 코드 뭐가 있는지 배우고 어떤 원리인지 그냥 배우고 바로 그냥 회사로 투입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래밍 스쿨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회사는 바로 IT 파견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뭐 학력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프로그래밍 스쿨 가서 3개월 등록하고 배우고 나와서 바로 IT 파견 회사에 들어가서 면접 보고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게 IT 파견업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사람이 없고 원서 뭐 프로그램 조금 아신다 그러면은 스쿨 다닐 필요도 없이 그냥 뭐 원서 내면 바로 거의 100% 붙을 수 있는 게 이 파견업이고 정말 이 취직의 최단 루트, 최후의 보루. 연봉도 뭐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파견직이라는 이름이 붙지만은 그 회사 안에선 정사원이기 때문에 그 회사 안에서 정사원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회사들은 제대로 된 진짜 큰 회사들도 있거든요. 파견 회사들 중에도. 그래서 큰 회사들은 잘 그런 정사원으로서 취급도 해주고 어디 가서 이제 뭐 현장 갔을 때 제대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연봉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사실 다만 저는 왜 이 일을 추천하지 않느냐면은 이 파견 사원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은 A 기업에 있어. 근데 B 기업이 A 기업으로 파견을 시켰어. 그러면은 이 A 기업에 있는 사람은 이 B 기업에서 파견 온 사람 똑같은 일을 해도 A 기업 출신의 사람이랑 B 기업의 파견직이랑 똑같은 일을 해도 A 기업을 더 우선시 쳐줘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일들 있잖아요. 정말 이 경영에 관련된 중요한 일들은 파견 사원한테는 절대 안 시켜요. 정사원한테 시키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견은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은 정말 그래도 할 게 없을 때 내 재량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은 내가 정말 급하다. 나 정말 일본에서 취직을 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럴 때는 뭐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마지막 최고의 보루. 자, 어떠셨나요? 학력 차이가 좀 있을 때 학력 차이가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학력에서 남들보다 못하면은 다른 어떤 걸로 내가 이렇게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 3가지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일본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 취업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네, 이상 젠진이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또 봐요. 짠해.